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택배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서 택배 근로자분들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비 인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 걸로 예상이 될까요? 사실 그런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이면에는 네. 택배비 인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또 보전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결국은 비용 인상밖에 없잖아요. 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인상이 합의가 된 겁니다. 아하. 택배회사가 집배송 물량의 분류작업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네. 비용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아하. 이게 택배비 아니면 부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난 21일에 확정된 1차 택배 노사 합의를 보면 네. 가장 첫 번째 항목이 택배 요금 현실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택배 산업 거래 구조 개선 뒤따르는 게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 항목이 택배 요금 현실화다라는 걸 보면 결국 문제는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택배사가 분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택배 비용의 좀 구성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택배 비용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요금을 내잖아요. 네. 그럼 택배 회사가 가져가죠. 그리고 택배 회사의 영업점도 가져갑니다. 아. 택배 기사님도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택배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가져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 작업하는 분도 가져가야 되고요. 아. 심지어 뭐 고속도로 운행하면 거기에 들어간 톨비도 다 택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구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이행하거나 향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 택배 기사의 배송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택배 분류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비용은 결국 택배 요금에서 충당이 돼야 되니까 요금 인상이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논의에 정작 소비자가 참여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택배 요금 담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택배 요금은 택배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 택배 요금 인상을 합의하는 순간에 어찌 보면 가격 경쟁이 아니고 네. 가격 담합이 되는 거예요. 아하. 반면에 이제 택배는 또 교통이나 물류, 통신 같은 국가 인프라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네. 이게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적정 요금을 정하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반론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이 요금을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업계의 담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겁니다. 그래도 비용이라는 것은 또 요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없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택배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아하. 법에는 화물차하고 이륜차만 택배에만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운송수단에 따른 택배 배달 종사자 간 혜택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도보나 자전거 같은 킥보드, 승용차 택시 이용에도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택배 다양화하려는데 이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진입 장벽이죠. 아. 그러니까 부족한 택배식 배달 운송 물량을 네. 그냥 남아있는 다른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해외를 보면은 또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해서 다양한 또 운송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 엄청 빠졌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국토교통성이 네. 도심 지역에서 택시로 음식 등을 보내는 택배 특례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빈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었죠. 네. 현재 참여 택시 회사가 1,800곳 대수는 5만 대 규모인데 네.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예.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업계 처지만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열악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가 5,180만 명의 택시가 전국에 25만 대예요. 네. 이 가운데 개인 택시가 16만 대고 일본이 인구수가 1억 2,650만 명입니다. 택시가 우리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보다 많지는 않은 거 아닐까요? 우리보다 적어요. 아. 그러니까 인구당 택시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가 한국에서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사분들도 어렵고 법인 택시도 어려울 테니까 이런 택배 운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국토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화물과 여객의 영역 허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택시 택배는 불법으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택배업에 20kg 이상의 화물은 허가 차량만 유료 운송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kg 미만짜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퀵서비스도 사실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일종의 자유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택시로 택배하려고 했더니 국토부가 그러면 화물하고 충돌하니까 네. 소형 택배하고 충돌하니까 택시 면허까지 취소하겠습니다. 경고를 하니까 지금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네. 기존의 용달 화물하고 택시 택배의 반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지만 네. 지금 어쨌든 택배를 요청하는 소비자는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택배 물건을 배달해주는 배달자 수는 많지 않고 네. 그 배달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기에도 어렵고 야간에는 일하지 말자 그러고 택시는 새벽까지 빈 차로 오가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새벽 배송을 택시가 한다면 네. 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일일까 좀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디어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한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